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처로 진주 만들기의 펄메이커입니다. 나는 이혼할 마음이 없으나 상대방이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면 지혜로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그때 그것이 이혼의 전조 증상이었구나 하고 느껴지는 게 있게 마련입니다. 일단 제일 먼저 상대가 이혼을 요구할 때 홧김에 한번 화풀이 하는 걸로 하는 것인지 상대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당사자는 오래전부터 준비를 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감정적으로 대해서는 일단 아무 일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상대가 굉장히 어려운 이슈를 지금 던졌어요. 그럴 때 이쪽에서 그것을 감정적으로 맞받아쳐서 싸움으로 번지고 진흙탕으로 막 끌고 들어가는 상황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이야기를 하는 당사자나 듣는 사람이나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때 일단 말을 줄이시고요. 누군가가 도와줄 수 있는 주변에 어른이든지 지금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걸 이성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조력자가 있다고 하면 일단 무조건 오픈을 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런 분이 없다고 하면 지금 이혼 요청을 받은 쪽에서 좋아,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감정적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그러면 당신이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터이니 우리가 전문 상담가의 상담을 받자라고 일단 그 상대방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상황으로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상대방이 이게 지금 일시적인 감정인지 아니면은 그 사람은 이미 어떤 결정을 내린 것인지를 분명하게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그 상황이 되면 감정이 너무 들끓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지금 여기에서 내가 감정적인 어떤 대응을 하게 된다. 그러면 모든 일은 다 망가질 뿐만 아니라 결국 상대방은 원하는 걸 얻겠죠. 이혼으로 끌고 갈 테니까요. 그걸 빌미로 더욱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는 상황에서 내가 최대한 확보해야 되는 것들의 대부분을 잃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상담자나 어떤 조력자에게 도움을 받는 상황이 됐을 때 그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지, 어떤 타결 방안이 있는지를 빠르게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만약에 어떤 나에게 아니면 어떤 상황에 개선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혼 발언이 나왔다면 그 상황에서 미안한 자존심이 내가 너무 상하고 했지만 그건 둘째치고 일단 그 사람이 그 말을 그 생각을 철회할 수 있도록 제가 현명한 어떤 행동들, 선택들, 어떤 개선의 의지를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상황을 몰고 온 게 나에게도 분명한 잘못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기회로 자기 자신도 좀 결혼 생활에 적합한 상황이 되도록 맞추어 갈, 사실은 적절한 시기고 아주 본인이 이제 본인들의 결혼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도 꼭 기억하시고요. 개선의 의지가 있다라는 거를 상대방한테 조금이라도 발견을 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정말 응급실에 들어온 환자를 의사가 처치하는 것처럼 이 상한 결혼을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두 분이 다 하셔야 되지만 일단 이혼 얘기를 꺼냈다는 건 그쪽은 이미 어떤 부분 포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은 쪽이 강력하게 일단 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이제 주도권을 잡고 이 결혼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 때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완강해요. 여러분이 볼 때 이미 상대가 어떤 계획을 다 가지고 결정을 내린 상황인 것 같으면 그 상황에서 여러분은 일단 냉정하게 이제 현실을 보셔야 합니다. 지금 감정은 여러분한테 지금 그때 당시의 감정은 사치예요. 그건 그때는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감정을 제어하시고 상대방이 확고하게 이혼을 요구를 한다고 하면 그 상황에서 상대방은 지금 본인이 원하는 걸 관찰하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을 때예요. 여러분은 이혼을 원치 않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상대방에게 물어보세요. 좋아, 이 결혼을 끝내는 거에 있어서 당신은 나한테 어떤 초월을 해줄 것이냐.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상대방은 이혼을 하고 싶다는 막 열망에 사로잡혀 있다면 많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주고서라도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이 지금 뭐 이혼을 하겠다라고 대답을 하시지는 말고 당신이 어떻게 나를 처우할 것인지 들어보겠다고 하시고 상대방이 최선의 것들을 처우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그 상황에서 해서 그것들을 뭐 받아 적으신다거나 뭐 녹음을 하신다거나 해서 기록으로 남겨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해서 나는 이혼을 하고 싶고 내가 당신한테 이런 것까지 하겠다라고 어떤 것들이 절충이 되었다고 하면 그때 이제 여러분은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좋아.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 앞에서 결혼했고 이 결혼을 노력도 해보지 않고 끝낼 수는 없다. 우리가 일단 마지막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자 라고 할 때 상대방이 강하게 예를 들자면 뭐 상대방이 어떤 이제 자기 계획이 따로 뭐 다른 상대가 생겼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싫다고 강하게 반발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때 어떻게 하느냐. 자, 길게 하지 않더라도 당신은 지금 이혼을 요구하지만 나는 이혼을 하고 싶지 않으니 나에게도 생각할 시간을 주고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라고 아주 신사적으로 요구를 하시고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당사자들끼리 만나면 감정이 상해가지고 원하지 않던 이야기들이 나오게 돼서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옆에서 제3자가 뭐 어른이나 아니면은 뭐 친구 중에 누구라도 이 조율을 지혜롭게 잘해줄 수 있는 분을 앞세워서 이제 좀 시간을 가져보자 하면서 일단 제가 생각하기로 제가 이혼을 하고 나서 생각하기로 그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방법인데요. 하나는 첫 번째는 우리가 뭐 한 달이면 한 달 예전에 우리가 좋았던 결혼 생활 했던 것처럼 한번 해보자. 한 달이라고 하면 한 달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 우리가 정말 서로 좋았던 예의를 지키고 서로 설레어하고 말도 조심하고 잘 보이고 싶어하고 했던 그때처럼 한 달만 살아보자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면 그러면 그래도 그 사람이 완강하다 그러면 좋다. 일단은 별거를 하면서 생각해보자 라고 해서 별거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뭐 상대한테 뭐 여자가 생겼다면 그 별거의 기간 동안에 뭐 그 여자한테 가고 그런 거를 이쪽에서 생각하면 너무 괴롭겠지만 그래도 일단 나에게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그 사람한테 우리가 그러면 잠깐 뭐 몇 개월이든 뭐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서 별거를 하되 아이를 함께 돌보고 뭐 생활을 하게 해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조율을 하고 별거 기간도 한번 가져보시고 그런 노력들을 다 했는데도 뭐 거기에 상담도 굉장히
그 상담 꼭 필요합니다. 상담도 같이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상담까지 다 받고서도 이 결혼은 안 된다. 저 상대 배우자가 내 남편이 내 와이프가 완강하다 라고 했을 때 이제 그때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 끝까지 그 사람을 붙잡아 두려고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어차피 그 사람 마음이 정리가 됐는데 내가 붙잡는 것 때문에 이제 더 관계가 악화되고 또 혹시나 있을 수 있었던 그 사람이 이제 나와 이혼을 하고 후회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마저도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 정도까지의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완강하다라고 하면 그때는 잘 헤어지는 수순을 밟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을 때 물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되지만 만에 하나 그게 안 됐을 때 나는 어떤 식으로 이런 상황을 헤쳐나갈 것인지 본인 자신도 잘 돌보셔야 하는 것도 꼭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이제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혼을 잘 하자, 원수 지지 말고 우리는 자녀가 있으니까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부모의 노릇을 다 하도록 하자, 그런 거를 세부적으로 조항을 만들어서 다 합의를 하시고 우리가 헤어져서 아이를 각자 엄마한테 보내게 되거나 아빠한테 보내게 되거나 이럴 경우에도 상대방에 대한 비난을 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세세한 것들, 아이를 스파이로 만들지 않겠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상대 배우자를 만나고 아이가 왔거나 아니면은 내가 상대 배우자가 데리고 살던 아이를 만나게 됐을 때 그 상대가 어떻게 사는지 꼬치꼬치 캐묻고 뭘 알아내려고 아이한테 그런 거를 해요. 근데 그런 거는 정말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되고 서로 그거를 하지 않겠다라는 합의가 미리 있어야 돼요. 알아서 좋을 게 없어요. 상대방이 어떻게 사는지 굳이 알을 이유가 없고 그걸 알으면 또 내가 마음만 괴로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세세한 것들을 조율을 하셔서 법정으로 가는 일은 없도록 하시고 이혼이 이제 잘 되는 게 그때는 그 상황에서는 그게 이제 최선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세부적인 것들 또 이제 아이에게 어떻게 이 부모의 이 이혼을 알릴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이게 할 것인지를 서로 그 조력자가 돼서 이제 그 문제는 같이 해결을 해 나가시도록 꼭 그 정도의 관계가 되셔야 된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이제 되어가는 상황이 되면 상대는 이혼을 원했지만 나는 이혼을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이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운 시간을 나는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사실은 내가 분풀이를 한다거나 화나는 대로 다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그게 나중에는 더 큰 짐이 돼서 내 발목을 붙잡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때 빨리 여러분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 정말 그때 감정이 너무 어렵고 너무 깊은 우울에 빠지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상담도 중요하지만 상담을 통해서 상담만 가지고 안 되고 일정 기간 약물의 도움도 받아야 되겠다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여러분 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잘 보살피시고요. 어떻게 해서든 상대방한테 지금 이 이혼으로 인해서 완벽히 무너지고 처참해져서 본인이 절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본인의 모습을 다 보이고 또 자녀들 앞에서 그 추한 모습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는 걸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때 일단 첫 번째입니다. 원인을 꼭 알아보자. 지금 상태가 어떤지 알아보자. 자, 두 번째입니다. 감정을 일단 자제하고요.
지금 너무 상처 입은 내 자신은 일단은 자제하고 이 상황을 풀어보기 위해서, 이 상황을 돌려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자. 뭐 상담도 좋고 주변의 어떤 어른들의 도움도 받자. 자, 세 번째는 상대가 어떻게 나를 처우해 줄 것인가. 자, 상대가 강경하게 이혼을 원할 때의 경우입니다. 어떻게 처우해 줄 것인가. 최대한 상대에게 받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일단 확보를 하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상대에게 일정한 기간을 갖고 또 이 결혼을 되돌릴 수 있는, 상대방의 이제 마지막 되돌릴 수 있는 뭐 그런 기회, 또 내가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것들을 확보하자. 다섯 번째, 이제 이혼이 확정이 됐다면 이 이혼을 잘 끝내기 위해서 상대방에게도 서두르지 말고 이것을, 자, 이혼은 할 터이니 최선의 이혼을 하자라고 이제 요구를 해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정말 그야말로 최선의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본인도 이제 케어를 하셔야 되고요. 모든 상황들 다 정리를 잘 하셔야 되고, 이제는 정말 앞으로 내가 어떻게 홀로 설 수 있는 것인가를 이제 깊이 생각하셔야 되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사실 이혼이 둘이 다 같이 동시에 원해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어느 한쪽이 먼저 이제 요구를 하게 되고 포기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저도 뭐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너무 이제 그런 상황을 갑자기 맞닥뜨리게 되면 너무나 성급하게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막 어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모든 게 후다닥 끝나버리고 나중에 돌아보면 너무나 후회스러운 일들만 많이 있는 경우를 주변에서도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 피해갈 수 없다면 그 안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으셔야 하고요.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정말 지금 마지막 이 상황에서 앞으로 내 자녀의 미래, 또 내 자신의 미래, 또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이 모두가 이 마무리되는 단계가 어렵지만,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상황을 잘 마무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지혜롭게 그 힘든 시간들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불행한 상황이 내 인생에 불행으로만 남지 않도록 여러분 지혜롭게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